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3학년만 돼도요. 이거 왜요? 이거 학교에서 안 나오는데요? 씨알도 안 먹혀요. 안녕하세요. 123 미인쌤TV의 김민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슈필마트 킨더라는 교재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쵸? 그 영상 보시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할 수 있나요? 뭐 7세 친구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있으셨어요. 킨더는 좀 유아 친구들이 하기에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빠른 옷에도 괜찮은데요. 보통 6, 7세 아이들한테 좀 적합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7세 정도 된 친구들, 좀 사고력 활동도 좀 많이 해보고 이랬던 7세부터 초 1, 2 정도 되는, 아니면 좀 사고력 경험 많이 하지 않았던 초 3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슈필마트 주니어라는 단계인데요. 교재가 우리가 마치 교과서에 우리 1, 2학년 때 친구들 보면 통합교과라는 책이 있죠. 뭐 우리나라 편, 봄, 가을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예전에 있던 뭐 바른생활, 슬기로운 즐기로운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거죠. 그 한 가지의 주제로 다양한 활동들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요 슈필마트의 주니어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하나의 주제, 공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여기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공하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여러 방향으로 잘 굴러가는 거? 근데 우리가 딱 공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놀았던, 또는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풀어봤던 곳에서 만났던 공에 대한 수학적 개념들을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데, 멀리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이란 주제는 아이들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9개의 주제들 중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네. 근데 좀 어려운 주제예요. 내용이 깊이가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고 그런 주제가 있는 반면에 조금은 내용이 무겁고 난이도가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걸 뭐 거기까지 깊이 있게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제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마다 느끼는 그런 호불호가 있어서 그래도 내용이 깊이가 있긴 하지만 실패는 없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공인데요. 공하면 일단 첫 번째는 왜 공은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의 모양이 여러 가지죠. 크기도 다 다를 뿐더러 겉에 만들어져 있는 재질 다르고요. 무게 다르고, 그쵸? 다 달라요. 딱딱한 정도,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배구공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배구공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 왜 만지면 푹신푹신할까? 이럴 때 아이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면 한 번도 내가 가지고 놀 때 내가 가지고 논 놀잇감이 또는 내가 TV에서 봤던 저 장면이 특별히 저런 모양인 이유, 특별히 저렇게 생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거기까지 생각은 잘 뻗지 않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배구가 우리가 손으로 치는 운동 경기잖아요. 손이 쳐야 되는데 공으로. 딱딱하면, 무거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운동 경기를 할 때 사용하는 공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 라는 걸로 연결해서 운동 경기마다 여러 가지 공을 사용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구나라는 관점을 심어주는 게 저는 주니어에서 가장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수학 제품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 수학을 통해서 개념을 전달하는 건 사실은 여기저기에서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어떤 사고를 어른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관점을 바꿔서 그 바뀐 관점대로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말 3학년만 돼도요, 굉장히 고정관념이 크게 자리 잡힌 아이들은 이거 왜요? 재미없는데요? 이거 학교에서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안 나오면은 뭐 그럼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들 씨알도 안 먹혀요. 예. 그래서 이때 순수하고 창의적이고 아주 생각이 아주 말랑말랑 할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이걸로 우리가 사용하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던져주시면서 아이랑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사고력 수학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운동 경기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축구공이에요. 물론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훨씬 좋아하죠. 하지만 여자애들도 공 차는 건 뭐 그렇게까지 뭐,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아이들은 공놀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가지고, 너 축구 해봤어? 축구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경기야?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데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축구공의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런 모양으로만 팔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 집에 있는 공의 막 모양을 설명해요. 근데 그동안 몰랐던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조각들은 이 모양을 담고 있는데 그 위에 디자인된 모양들은 다른 게 입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 집에 내가 어제 가지고 놀았던 공이 진짜 어떻게 생겼지? 라고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축구공은 정20면체라는 입체 도형의 꼭지점 부분을 잘라서 만든 준정다면체에서 오는 요 모양이에요. 정20면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꼭지점 잘라요. 이거 나중에 준정다면체라고 해서 슈필마트 시장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축구공을 담고 있는 거죠. 다른 점은 안에 빵빵하게 공기가 들어가서 둥글둥글하다는 거. 그것만 다른 점이고 오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육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오각형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어떤 면의 개수들을 정의시면체 자른 그 준정사면체와 축구공과 비교를 해서 아이들 살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거 좀 조작할 때 조금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정이실면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전에 우리가 실제 이게 종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자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잘라진 것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꼭지점 모이는 부분에 색깔을 칠하거든요. 색깔을 먼저 칠하고 이렇게 전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조금 더 손 조작을 정교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걸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공을 워낙에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만들어 보는 거가 두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브라주카. 브라주카. 갑자기 정육면체, 정팔면체 왜 나왔을까요? 이 두 개가 브라주카에 뭐가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그냥 이것만 봤을 땐 모르죠. 이것만 봤을 땐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왜 이게 왜 나왔을까? 브라조가 들어봤어? 그래서 몰라요. 아이들 사실은 월드컵 공인구를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 나누고 실제 브라조카 만들어보고 원래 찾아보고 이런 것들 마지막에는 세팍타크로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런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이런 공들을 사용했어요. 이게 꼬아가지고 사용한 이런 공들. 이거 만들어 본데 이것도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게 주제가 되게 주제는 되게 재밌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운 꽤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 특히나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누구한테 잘 통하긴 하지만 너무 일찍 시작하시는 건 안 돼요. 만들기를 다 엄마가 해야 되는 거니까.
만들기를 엄마가 해야 될 때는 이거는 이걸 교재로 아이들한테 교재답게 활용하시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봤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죠. 다른 교재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뭐 영화 아니면 바퀴 다양한 주제들을 9개를 가지고 배우게 돼요. 자, 연령 기억하셨죠? 빠른 7세. 그러니까는 사고력 활동을 좀 일찍부터 노출을 해왔거나 손 근육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손 조작 활동에 별 불편함이 없는 7세들도 괜찮고요. 7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다 좋아요. 이 주제들은 연령에 따라서 딱 요만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초3이면 더 많은 것까지 사실 깊이 있게 갈 수 있죠. 근데 결국 그거를 못 받아 먹을까 봐. 예,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려운 개념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그 주제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까 봐 약간 조절하게 되거든요,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아이들의 그 연령이 무조건 하나의 타겟에 딱 7세 빡! 1학년 빡! 이게 아니라 폭넓은 이유가 그 주제를 어떻게 탐구하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기 학년과 딱 맞게 들어가기보다 자기보다 조금 더 쉬운 교재에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양한 주제를 가볍게 많이 다루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를 쑥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요거 꼭 기억을 하셔서 요 시기에 아이들한테 노출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